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버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슬기로운 절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생활비가 생각보다 빠듯하다라는 겁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여유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7가지 절세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세금을 줄이고 생활비를 늘리는 방법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 두셨지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세요. 특히 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돈을 저축해도 세금 혜택이 훨씬 커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3.3%에서 0.5%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1천만 원을 찾으면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15% 이상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절반 이하로 세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연금은 오래 나눠서 받는 게 이득이다. 두 번째는 퇴직금 수령 전략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받는 게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LP 계좌로 옮겨두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LP로 옮겨서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인 거죠. 세 번째는 금융소득 분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은행 예금이나 배당소득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어 세율이 16.5%, 많게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죠. 대책은 간단합니다.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을 나눠두거나 비과세 종합저축, ISO 같은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서만 이자를 받으면 세율이 확 올라가지만 가족 단위로 분산하면 모두 분리과세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령자 연금소득 공제입니다.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만 70세 이상이면 고령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이하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공제 혜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 관련 절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건 은퇴 후 집을 정리하거나 작은 집으로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까지 해당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잡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절세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입니다. 사실 세금만큼이나 은퇴 후 부담이 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그 소득이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돼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월 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 수령입니다. 연금처럼 나눠서 받으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조금씩 꾸준히 받는 게 이득이라는 원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부의 의료비 공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기부금,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부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공헌까지 실천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또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실버 세대가 꼭 챙겨야 할 슬기로운 절세 방안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연금과 퇴직금을 나눠 받고 금융소득은 분산하고 주택과 상속 전략을 잘 짜고
건강보험료와 공제 항목까지 챙기면 노후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노후에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풍요롭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은퇴 준비와 노후 재테크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